어둠 속에서 한 소년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제게 향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엄마라고? 웃기지 마세요, 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이의 목소리는 더욱 저에게 잔혹하게 들려왔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 집에서 나가요. 나는 당신이 창피하다고요. 제 가슴에 깊은 상처가 스며들었어요. 문이 세 개 닫히고 저 혼자 남겨졌어요. 그때는 정말 절망스러웠죠. 도대체 저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예란입니다. 46세이고요. 20년간 간호사로 일했어요. 5년 전 남편과 아이를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지내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그 사고가 없었다면 제 아이도 준호와 비슷한 또래로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준호를 처음 만났을 때 비록 17세의 까칠한 소년이었지만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준호에 대한 감정이 일찍 곁을 떠난 아이와 같아서 더욱 남달랐죠. 가끔은 아이가 생각나서 너무도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준호를 향한 제 간절함은 더욱 깊어갔어요. 박준호는 17세 고등학생이에요. 2년 전 교통사고로 친어머니를 잃었죠. 아직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세상에 마음을 닫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제 남편 박진우는 50세예요. 아내를 잃은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저와 재혼하면서 아들도 새로운 가족의 마음을 열기를 바랐지만 준호의 거부감이 생각보다 심했어요.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한 집에 모인 저희 세 사람. 과연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이사박스들이 쌓여 있는 새 집을 둘러보며 저는 설렜어요. 드디어 가족이 생긴다는 기쁨에 남편이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인사드려. 이제 우리 가족이 되실 분이야. 그러자 준호가 저를 차갑게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다가가며 말했어요. 준호야,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준호가 짧게 대답했어요. 네, 준호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했어요. 그리고 준호에게 엄마라는 단어를 강요할 수도 없었고, 그저 우리가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것만으로 저는 큰 행복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아직 가족이 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실망하거나 준호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저에게 아직까지는 사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매일의 거절들. 아직까지는 어색한 기운이 감도는 가족이지만 그래도 한 지붕 아래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고 저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어요. 새벽 6시마다 일어나서 마음을 담아 요리했죠. 제가 준호에게 밝게 말했어요. 준호야, 좋은 아침이야. 미역국 끓였어. 그러자 준호가 차갑고 짧게 대답했어요. 시간 없어요. 빵 한 조각만 집어들고 가방을 맸어요. 제가 다시 말했어요. 그래도 국 한 그릇은. 준호가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됐다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도 실패구나. 이런 일상이 매일 반복되었어요. 도시락 거절 사건. 어느 날 저는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쌌어요. 제가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도시락 챙겨가. 준호가 거부하며 말했어요. 안 가져갈 거예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점심은 먹어야지. 준호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학교에서 사 먹을게요. 준호가 도시락을 거칠게 밀어내며 나갔어요.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져 반찬이 쏟아졌죠.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흩어진 반찬들을 주웠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준호의 18번째 생일, 저는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생일 축하해. 케이크를 들고 나왔어요.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뭐예요, 이거? 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생일 케이크야. 소원 빌어. 준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누가 케이크 사오라고 했어요? 제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생일인데. 준호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 생일 안 지낼 거예요. 엄마 없는 생일은 의미 없어요. 준호가 촛불을 확 불어버렸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케이크 치워주세요. 보기 싫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케이크를 치웠어요. 어느 날 준호의 성적이 떨어지자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호야, 수학 점수가. 준호가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왜 제 성적표를 봐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성적이 떨어진 것 같아서 걱정돼서. 준호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 일이니까. 제가 다시 말했어요. 그래도 공부는 중요하니까. 준호가 소리쳤어요. 왜요? 왜 저한테 관심 가져요? 제발 신경 꺼주세요. 남편이 들어와서 물었어요. 뭔 일이야? 준호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아빠, 아줌마가 제 성적 가지고 뭐라고 해요? 남편이 준호를 타이르며 말했어요. 혜란 씨도 걱정돼서 그런 거야. 준호가 반발하며 말했어요. 전 걱정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자리를 떠났지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갈등 심화. 그날 밤 남편이 저에게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혜란아, 미안해. 준호가 너무 심해. 제가 괜찮은 척하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자책하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준호가 준비되기 전에 결혼한 게. 제가 남편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그런 말하지 마요. 남편이 한참을 고민하다 말을 했어요. 가끔 생각해. 이게 맞나 싶어.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그런 생각하지 마요.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남편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너한테는 미안하고 준호한테는 화나고 나도 모르겠어. 10개월째 되던 어느 저녁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준호를 맞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늦었네? 저녁 차려놨는데. 준호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친구들이랑 먹었어요. 남편이 신문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인사는 해야지. 준호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인사했잖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준호야,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 준호가 짜증내며 말했어요. 왜요? 왜 자꾸 저한테 관심 가져요? 제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게 가족이니까. 그 순간 준호가 폭발하며 소리쳤어요. 가족? 제가 언제 가족이라고 했어요? 아줌마는 그냥. 아빠 아내일 뿐이에요. 준호가 더욱 거칠게 말했어요. 그만해요. 왜 자꾸 저한테 잘해주려고 해요? 전 엄마를 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박준호,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준호가 감정적으로 외쳤어요. 아빠도 이상해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랑. 남편이 준호를 꾸짖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준호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사실이잖아요. 전 아줌마가 있는 게 싫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죠. 새벽 3시 준호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깼어요. 준호가 괴로워하며 말했어요. 아, 왜 이렇게 어지럽고 힘이 없지? 화장실로 가다가 비틀거리는 게 보였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죠. 준호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아빠, 아빠. 저와 남편이 뛰어갔어요. 준호의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는 간호사 경험으로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며 말했어요. 얼굴이 부었어요. 빨리 병원 가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급성 심부전이에요.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의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투석을 시작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남편이 놀라며 물었어요. 이식이요? 의사가 심각하게 말했어요. 네, 가족 중에 기증 가능한 분이 있나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때부터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준호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죽는 건가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치료하면 괜찮아진다고 했잖아.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호야, 우리가 다 도와줄 거야. 준호가 의외라는 듯 물었어요. 우리요? 여전히 차가운 대답이었지만 예전만큼 날카롭지는 않았어요. 투석의 시작. 다음 날부터 준호의 투석이 시작됐어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저는 매번 따라갔어요. 준호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아줌마, 왜 따라와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혼자 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서. 준호가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첫 투석이 시작되자 준호가 무서워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위로하며 말했어요.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날 거야. 그날은 말없이 4시간을 함께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도 준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의사가 심각하게 말했어요. 이 상태로는 이식이 필수입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의사가 안타깝게 말했어요. 기증자를 찾기까지는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베란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며 물었어요. 여보, 남편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혜란아, 어떡하지? 준호가 정말 위험한 건가? 제가 위로하며 말했어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신장 이식에 대해 찾아봤어요. 혈액형을 확인했어요. 준호와 제가 모두 O형이었어요. 제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준호를 살려야 해. 며칠 후 저는 혼자 다른 병원에 갔어요. 제가 의사에게 말했어요. 신장 기증을 하고 싶은데요.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위험 부담이 큽니다. 제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그래도 가능한가요? 의사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가족들도 아시나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어요. 2주 동안 저는 몰래 각종 검사를 받았어요. 직장에서 연차를 내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혜란 씨, 어디 아파요? 요즘 자주 병원 가시네. 제가 둘러대며 말했어요. 종합 검진 받는 거예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다행히 기증이 가능해요. 하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회복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제가 각오를 다지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 날 남편이 병원에서 전화를 받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혜란아, 기증자가 나타났대.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이요? 남편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우리 준호에게 희망이 생겼어. 이제 수술할 수 있대.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 전날 저녁, 저희 가족이 함께 식사했어요. 준호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아빠, 전 정말 괜찮아질까요? 남편이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물론이지. 좋은 방법을 찾을 거야. 저는 준호를 애틋하게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내가 다시 건강해질 거야. 준호가 처음으로 제게 직접 물었어요. 아줌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그럼 분명히 좋아질 거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줌마가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는 무슨 말을 더 할 것처럼 준호가 잠깐 저를 바라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2개의 수술실에서 동시에 수술이 이루어졌어요. 한쪽에서는 제 신장을 적출하고 다른 쪽에서는 준호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수술실 밖에서는 남편이 혼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어디 갔는지도 모른 채로 남편은 중요한 순간에 없는 저를 계속 찾았나 봐요. 혹은 원망을 했을 수도 있고요. 계속 연락도 안 되었으니까 말이죠. 며칠 후 준호가 눈에 띄게 좋아진 모습으로 병실에 있었어요. 준호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아빠, 신기해요.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다니. 남편이 감격하며 말했어요. 기적이야. 정말 기적이다. 간호사가 들어왔을 때 기증자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기증자를 알 수 있냐며 간호사에게 준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누구세요? 기증자가? 간호사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아, 익명 기증이라서. 죄송해요. 이상한 부재. 제가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남편에게는 몸이 안 좋아서 친정에 며칠 가 있겠다고 말해두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준호가 수술하고 퇴원한 중요한 시기에 저를 돌보지 않고 친정에 간 것에 대해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의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에 아내가 옆에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을 테니까요. 집에 돌아온 준호는 건강해진 모습이었지만 제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상해했어요. 준호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빠, 아줌마는 어디 계세요? 남편이 둘러대며 말했어요. 친정에. 잠시 다녀온다고 했어.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 후 고통스럽게 회복 중이었어요. 일주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수술 후유증으로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준호가 처음으로 저를 걱정하며 말했어요. 아줌마 많이 아파 보여요. 제가 괜찮은 척하며 말했어요. 괜찮아. 며칠 쉬면 나을 거야. 며칠 후 준호가 저에게 물을 가져다 주려고 방에 들어왔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줌마, 물. 침대 옆 테이블에 있던 약봉지를 봤어요. 준호가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타크로리무스? 이거 내가 먹는 거랑 같은데? 스마트폰으로 검색했어요. 준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신장 이식 후 면역 억제제. 뭐지?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육달락 진실의 폭로와 감동적 깨달음. 진실 발견. 준호가 약을 들고 동네 약국에 갔어요. 약사가 설명했어요. 이거 신장 이식 후에 복용하는 약이에요. 준호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제가 이식받았는데 이 약은 왜 집에? 약사가 추측하며 말했어요. 혹시 기증하신 분 것 아닌가요? 기증자도 수술 후에 이런 약 복용하거든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마, 아줌마가? 절망적인 발견. 준호가 전력 질주로 집에 뛰어왔어요. 뛰면서 과거 제 모습들이 스쳐갔나 봐요. 아픈 자신을 돌봐주던 모습, 늦은 밤 이불 덮어주던 모습, 자신의 차가운 말에도 미소 짓던 모습. 준호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안 돼. 설마, 진짜 아줌마가? 집에 도착해 제 방문을 열었어요. 저는 수술 후유증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였어요. 준호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119에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울먹이며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 순간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였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설명했어요. 수술 후 감염 때문에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남편이 충격받으며 물었어요. 수술이요? 혜란이가 언제? 의사가 설명했어요. 신장 적출 수술을 받으셨어요. 남편이 깨달으며 물었어요. 설마, 준호한테? 의사가 확인해주며 말했어요. 네, 기증하셨어요.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이 사람이 왜 말도 없이? 준호가 자책하며 울었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엄마를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의사가 설명했어요. 본인이 강하게 원하셔서 아들을 살리고 싶다고만 하시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준호가 의자에서 밤을 새운 채 앉아 있었어요. 제가 약하게 말했어요. 준호야. 준호가 기쁘게 소리쳤어요. 엄마, 깨어나셨어요.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엄마라고?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에 얼굴을 묻었어요. 네, 엄마. 이제 정말 엄마라고 부를게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렇게 아픈데. 혼자서.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게 엄마야. 자식이 아프면 엄마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게 진정한 고백. 준호가 자책하며 말했어요. 엄마, 전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제가 이해한다며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마음 아파하는 거
엄마가 다 이해했어. 진짜 엄마 그리우셨지.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엄마를 좋아하게 되면 진짜 엄마를 잊게 될까봐. 제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준호야, 사랑은 나눠 가지는 게 아니야. 더 커지는 거야. 준호가 깨달으며 말했어요. 이제 알아요. 하늘에 계신 엄마도, 지금 엄마도, 둘 다 제 엄마예요. 제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고마워, 준호야. 준호가 감격하며 물었어요. 엄마야말로 목숨까지 주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 주실 수 있었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게 엄마 마음이야. 자식이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한 거야. 준호가 저를 안았어요. 사랑해요, 엄마. 제가 대답했어요. 엄마도 사랑해. 함께하는 일상. 2주 후, 저는 회복되어 다시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죠.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주며 말했어요. 오이는 이렇게 어슷하게 써는 거야. 준호가 따라하며 물었어요. 이렇게요? 제가 칭찬하며 말했어요. 잘하네. 우리 준호 손재주 좋은데? 둘이 함께 웃었어요. 준호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니까. 요리 배우기. 준호가 요청했어요. 엄마, 요리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갑자기?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아플 때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함께 요리를 했어요. 준호가 진지하게 배우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준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엄마 요리는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사랑이 들어가서 그래. 준호가 기대하며 물었어요. 그럼 제 요리도 맛있을까요? 제가 확신하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엄마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면 완전한 가족. 저녁, 저희 가족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준호가 제게 기대어 있었죠. 준호가 감사하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를 살려주셔서, 그리고 그동안 제 못된 행동 참아주셔서, 제가 당연하다며 말했어요. 고마워할 건 없어. 그게 엄마야.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전 이제 정말 사랑해요. 엄마를. 제가 대답했어요. 엄마도 사랑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쭉. 남편도 저희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네. 한 달 후 준호가 제안했어요. 엄마, 영화 보러 가요.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준호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그동안 못해드린 거 많아서 저희는 영화관에 갔어요. 준호가 팝콘도 사주고 음료도 사줬어요. 제가 물었어요. 엄마, 재밌어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응, 너랑 함께해서 더 재밌어. 영화가 끝나고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 자주 같이 나와요. 제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좋아. 가족 사진. 저녁을 마친 후 거실에서 준호가 말했어요.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제가 의외라며 물었어요. 갑자기?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예전엔 싫어했는데, 이제 남기고 싶어요. 저희 세 명이 소파에 앉아 사진을 찍었어요. 남편이 흐뭇하게 말했어요. 행복해 보인다.
준호가 확신하며 말했어요. 정말 행복해요, 엄마. 어머니 날의 기적. 첫 번째 어머니 날이 다가왔어요. 작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거실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제가 놀라며 말했어요. 뭐지? 준호가 나타나며 말했어요. 엄마, 어머니날 축하해요. 제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준호야. 준호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작년에 못해드린 거 미안해요. 카네이션 꽃다발과 함께 작은 편지가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에게.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아들아. 준호가 다짐하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모든 집안일 할게요. 남편의 감사. 남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이 감사하며 말했어요. 혜란아, 정말 고마워. 제가 물었어요. 뭐가요? 남편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준호를 살려줘서, 그리고 우리 가족 만들어줘서 제가 당연하다며 말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남편이 감동하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않아. 너만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제가 정정하며 말했어요. 희생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남편이 깨달으며 말했어요. 그래, 사랑이야. 너의 위대한 사랑. 남편이 다짐하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너를 더 아끼고 사랑할게. 준호의 다짐. 준호가 포부를 밝혔어요. 엄마,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의사? 준호가 확신하며 말했어요. 네, 엄마처럼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요. 제가 격려하며 말했어요. 좋은 꿈이네. 준호가 다짐하며 말했어요. 엄마가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준호가 약속하며 말했어요. 네, 엄마를 닮은 의사가 될게요. 제가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자랑스러워. 대학 합격? 몇 달 후, 준호의 대학 합격 발표 날이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오늘 준호 대학 합격 발표지? 준호가 긴장하며 말했어요. 네. 무서워요. 제가 격려하며 말했어요. 괜찮아. 어떤 결과든 우리가 응원해 줄게. 준호가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준호가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붙었어요. 합격했어요.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남편이 축하하며 말했어요. 축하해, 우리 준호. 저희 세 명이 포옹했어요. 준호가 감사하며 말했어요. 엄마, 이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제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저를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시험도 못 봤을 거예요. 준호가 약속하며 말했어요. 엄마, 대학 가서도 자주 집에 올게요. 제가 당연하다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엄마 요리 그리울 거야. 준호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제가 더 잘하는데요? 모두 웃었어요. 1년 후의 아침. 1년이 지난 어느 아침, 준호가 능숙하게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미역국 끓일게요. 제가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우리 아들 이제 요리사 다 됐네. 준호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엄마한테 배웠으니까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며 나와서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랐네. 준호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엄마가 잘 키우셔서요. 제가 정정하며 말했어요. 엄마도 아빠도 함께 키운 거야.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남편이 감개무량하게 말했어요. 정말 기적 같아. 제가 물었어요. 무엇이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준호가 동감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준호가 감사하며 말했어요.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제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우리 모두 덕분이야. 진심 어린 대화. 밤, 제가 준호에게 잠자리 인사를 하러 갔어요. 제가 말했어요. 준호야, 잘 자. 준호가 요청했어요. 엄마, 잠깐 앉아 계세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준호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해한다며 말했어요. 아직 어려서 그래. 엄마도 이해해.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엄마를 좋아하게 되면 진짜 엄마를 잊게 될까봐. 제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준호야, 사랑은 나눠 가지는 게 아니야. 더 커지는 거야. 준호가 깨달으며 말했어요. 이제 알아요. 하늘에 계신 엄마도, 지금 엄마도, 둘 다 제 엄마예요. 제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고마워, 준호야. 준호가 감격하며 물었어요. 엄마야말로 목숨까지 주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 주실 수 있었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게 엄마 마음이야. 자식이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한 거야. 준호가 저를 안았어요. 사랑해요, 엄마. 제가 대답했어요. 엄마도 사랑해. 마지막 장면. 석양이 지는 정원에서 저희 가족이 함께 꽃을 심고 있었어요. 준호가 저에게 꽃을 건네며 말했어요. 엄마, 이거 예뻐요? 제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고마워, 아들아. 준호가 사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더 예뻐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엄마 바라기가 됐네. 준호가 당연하다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인데. 저희 세 명이 함께 웃으며 꽃을 심었어요. 제가 바람을 표현하며 말했어요. 이 꽃처럼 우리 사랑도 계속 자랄 거야. 준호가 약속하며 말했어요. 네, 엄마. 제가 확신하며 말했어요. 영원히.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완성되었죠. 그날 밤 저희 가족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감개무량하게 말했어요. 정말 기적 같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준호가 동감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저도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우리 모두 덕분이야. 저희는 서로를 꽉 안았어요. 생각해보면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요. 사랑은 억지로 얻으려 할 때는 멀어지고 조건 없이 베풀 때 비로소 돌아와요. 제가 준호에게 준 것은 신장 하나였지만 받은 것은 진짜 가족이었어요. 1년간의 거부와 냉대, 그리고 상처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을 더 값지게 만들어줬어요.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마음속 깊은 곳의 사랑,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 조건 없는 희생과 용서. 이런 것들이 진짜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준호처럼 깊은 상실의 아픔을, 저처럼 가족에 대한 간절함을, 남편처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하지만 그 상처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해요.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작은 관심들, 서로를 향한 마음들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진짜 가족을 만들어가는 거죠. 때로는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큰 시련을 겪어야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 아픔을 감수하는 것이기도 해요. 상대방이 나를 거부할지라도, 내가 다칠지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제가 가장 확신하는 것은 이거예요.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시간에 맞춰서 사랑하면 되는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보답받게 되어 있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과 희생, 그리고 용서 속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들어낸 가족의 따뜻함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에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준호의 엄마로서, 진우의 아내로서, 그리고 완전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오늘도 저는 생각해요. 사랑은 정말 기적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리고 그 기적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혹시 지금 가족 관계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사랑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언제나 사랑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